현대소설 7 설명합니다. 제3 인간형이에요. 작품 볼게요. 일정한 수입이 그것도 제달제달에 꼬박꼬박 약속되는 것이 대견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음과 생활을 가다듬어 무얼 여유있게 생각하고 내키지 않는 잡문을 끼적거려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었던 것을 마음먹고 쓸 수 있다고 영도 어기에 떠있는 어떤 때에는 주전자 가치도 보이고 때로는 전진하는 탱크 가치도 보이는 섬을 내다보며 가슴을 쭉 벌려 호흡도 하였다. 여기까지 잘라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냐? 이 새끼야 전제. 얘 뭐야? 작가야. 직업이 작가임을 알 수 있지. 뭘 통해서? 전문을 끼적. 잡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그렇죠. 새끼 작가. 예. 그리고 요즘은 어떻다? 먹고 살만하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서 하자는 등장인물은 지금 뭐다? 먹고 살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 방학이 2번이나 지났고 이제 학년 말도 몇 주일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석은 한 편의 작품도 이룩하지 못하였고 석의 동그라미. 얘가 그러면 뭐예요? 주인공의 이름이겠습니다. 아쉬운 때 끼적여 들고 나가 돈과 받고 오던 잡문 하나도 쓸 여유가 없었다. 요즘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편생활 밑줄. 교편생활 뭐야? 선생님이자 작가였네요. 그러면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잡무가 꼬리를 물고 그칠 줄 몰랐다. 전형적인 요즘 공교육 선생님들의 고충이야. 이때도 있었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겠지. 아이들과 아기다툼을 하는 일. 수업은 하루에 3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24시간 전 신경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쓰여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애들이 많이 있어서 애들을 신경 다 써야 돼서 힘들다. 거기에 석의 집은 걸어서 1시간 반, 그것도 전차나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반쯤 빠른 위치에 있었다. 집이 멀대요. 판자 울타리 너머에 꽃 한 폭이 볼 수 없는 삭막한 길의 밑줄. 더욱이 비오는 날이면 발목 넓은 진창길을 아침이면 눈 비비며 걸어갔다가 저녁이면 어두컴컴해서야 돌아오게 되는 석은 피로에 지쳐 밤이면 골아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피로 밑줄. 자, 그러면 석은 집이 멀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문마저도 쓸지 못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한가하게 무얼 생각할 여유나 팽팽한 마음으로 책상을 대하여 원고지 빈칸을 메울 육체와 정신적 기력이 없어졌다. 나른한 몸과 안개 낀 머리를 채찍질하여 책상에 대해 앉았다가는 펜진 손가락에 맥이 저절로 풀려지고 눈꺼풀이 스스로 덮여질 때 석은 모른다 하고 자빠져 누우면서 중얼거렸다. 교육도 사내의 보람 있는 일이니 차라리 훌륭한 교육자가 되자. 그래서 글 쓰는 걸 포기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교육자로서 석은 아직 애송이었다. 애송이의 밑줄.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편을 잡은 지. 아니 엑스트라의 자격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니 또 20년 마음의 지주였고 생활의 목표였던 그 길을 이제 일조의 분필로 바꾼다는 것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자, 마음의 지주였고 생활의 목표 밑줄. 그 길을 일조, 하루아침이란 뜻입니다. 하루아침이라고 적어볼까? 일조는 하루아침. 하루아침에 분필 밑줄. 자, 분필은 작가가 잡아, 선생님이 잡아. 선생님이 잡아. 그러면 앞에 했던 일생 마음의 지주였고 생활의 목표였던 그 길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작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배반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작가가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 자신에 충실하여 학교를 그만둔다면 또 그나마도 생활의 방편이 막히는 것이었다. 그러면 학교를 그만둔다면 생활의 방편이 막힌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에도 엉거주춤하고 이러한 자책의 채찍을 맞으면서 뭐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라고 적읍시다. 석은 점심밥그릇과 원고지 권이 함께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벌써 10여 개월 날마다 삭막한 통근 코스를 흐릿하고 불안 분위기 속에 학교에 왔다 갔다 하였다.
초조감만 북돋아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 간다. 그리고 안일을 탐하여 안일의 밑줄 안일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편안한 현실과 타협하라고 드렸다. 그래서 글을 쓰긴 해야 되지만 자꾸만 미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 주위의 바다 풍경을 즐기고 이제 일에 만에 찾아오는 일요일을 고대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가 조운에게서 정신적 위압감을 느낀 것은 그의 내면이 이러했기 때문이다. 조운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내면이 이러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러했던 이야기는 뭐야? 부지런하지 못하고 계속 현실에 안주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조은은 석에게 미희의 편지를 보여준다. 미희의 동그라미 편지의 밑줄 편지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6.25 전쟁 전 가난한 문학자였던 조은은 전쟁이 터지자 처가에 숨어 지내며 세상의 추억 한 면을 목도한다. 이후 작가 생활을 포기하고 운수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룬 조은은 우연히 부산역에서 미희를 만난다. 미희는 전쟁 전 조은을 따르던 부유한 가정의 문학소녀인데 전쟁으로 집안이 파산한 후 부산에서 취직자리를 구하는 중이라고 조은에게 말한다.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에 분망한 틈을 타서 나는 미희를 하루 한 번씩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자, 여기가 이제 중략중거리가 껐어요. 그렇지? 새 사업 계획이래.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 조은이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시점이 바뀐 거지 그러면. 앞에서는 어땠어? 실컷 서기 외면 막 내면 설명해주는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갑자기 조은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관찰 시점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미희 아버지와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걱정. 나는 미희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희와 찾아 만나는 사이 처음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야심의 체크. 자, 그럼 순수한 마음이 없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희에 대해 밖으로는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희 자신이 눈치챘을 것이네. 나는 다방을 하려 차려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희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희였으나 다음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 망설이다 밑줄. 미희가 망설였어요. 그러마 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네. 그 닷새는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간에 약 전락정선의 다방에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꾸러미였네. 종이꾸러미의 동그라미. 얘가 바로 그럼 뭐였겠어? 그 편지였다는 이야기겠죠.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 이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제뜸 진작이 같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네. 그러면 미희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그 길의 밑줄. 나는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이나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네. 미희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은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걸세. 외적인 격동 때문 밑줄. 이게 바로 뭐다?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희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올바른 사람 밑줄. 자기 길을 포기한 사람? 아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처냐마냐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걷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구르면서 걷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었네 라고 하면 뭐야? 조은이 서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이젠 아무런 흥미도 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희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희가 조은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자, 이 부분 가로 열고 닫아볼까?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석을 취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뭐 때문이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충격에 대한 서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마음이 미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다. 조은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 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얌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그치? 뭔가 달라졌어. 술을 먹어도 진상을 안 피운다는 이야기.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은의 말대로 조은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인은 용감하게 시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드디어 눈을 감았다 뜨면 석은 중얼거렸다. 사변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가는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패배자 새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A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A가 어디 부분이었어요? 맨 앞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물의 내면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 그러네. 이거 지금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치? 석의 입장이- 석의 입장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번을 했다면 2번을 했구나. 객관적이 틀린 거야. 네. 객관적이 틀린 거예요. 객관적인 거는 사실 겉보기만 보여줘야 돼. 마치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내듯이 겉보기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공간의 묘사를 통해 내적 갈등의 해소 어림없죠. 해소 안 되고 있었죠. 현학적 표현의 밑줄. 현학적 표현이 뭐라고 했지? 이건가? 그치, 막 공부한 척 온갖 것 다 잘난 척 해야 돼. 현학적 표현은. 아 진짜 웃긴 거 아니었어요? 안 돼, 안 돼. 그건 해학적. 현학적 표현은 현이 나타날 현의 배울 학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학적 표현은 주로 한문 단어들을 많이 쓴다거나 이러면 현학적 표현이에요. 가방끈 길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한문 단어를 주로 쓰거나 한문 단어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유명한 사상가들의 책에 있는 글귀를 가지고 온다거나 오케이? 그래서 사상가의 글귀라고 적어줍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에서 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은 약간 개틀딱 같은 느낌으로 나오면은 현학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처지가 변화한 것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미 찾기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강요받는다. 변화를 강요의 밑줄. 이게 바로 뭐다?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이를 행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가치들을 부정하는 변화를 겪는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부정 거기에 밑줄. 그리고 이 두 부류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 두 부류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 밑줄. 자,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며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기도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반면이라고 되어 있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미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아래 가치들을 부정하는 건 누구예요? 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서기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은 서기 교편생활을 만족하지 못해서도 교편생활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군. 앞부분에서 내가 그만두고 글을 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표기한 조은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 부정하고 사는 부류 방금 밑줄치면서 설명했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박하고 세상을 모르던 미희가 간호장교를 선택하는 것은 이전과 달리 미희가 가치 있는 행위를 선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다 충격을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4번 서기가 조은의 이야기에 아무런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은 조은의 삶이 자신에게 우유부단함을 버릴 것에 대해 강요하는 것, 거기 강요하는 것의 밑줄. 이게 틀렸죠. 강요했나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겠네요. 석이 자신을 돌보며 사변이 빚어낸 타입이라고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조은처럼 미희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스스로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이꾸러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조은이 석을 오랜만에 찾아오게 계기가 된다. 맞는 말이지. 그치? 편지를 보고 멘탈 나가서 석이를 구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은이 미에게 빚진 과거를 청산. 둘이 그럼 빚진 거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조은과 석이 전쟁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둘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매개체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야겠습니다. 이해됐죠?